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71쪽부터 72쪽까지 조금 간단한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다음 주쯤에 등교를 하게 되죠. 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주는 집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다시 그 다음 주는 등교를 하고, 즉 일주일 단위로 이제 학교에 오고 집에서 수업을 듣고. 지금 이 소리가 종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 곧 듣게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학교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라는 건데, 단어가 제법 많죠. 상수항, 개수, 차수, 단항식, 다항식, 1차식. 책에 있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또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교과서 71쪽입니다. 자, 일단 이런 식 같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앞 시간에 식의 값이라고 해서 x 대신에 특정한 숫자, y 대신에 특정한 숫자를 넣고 요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했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런 식들을 자주 보게 될 건데, 이런 식들 중에서 이제 이런 이름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일단 알아봅시다. 교과서 71쪽을 보시면요,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항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식에서 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으로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이 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덧셈과 뺄셈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것들이요. 그러면 3x, 3과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4y, 4와 y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6은 6 하나만 있는 거고, 숫자만 되는 거죠. 그러면 덧셈과 뺄셈으로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이 항이 된다. 그러면 이 식에서 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x도 항이 될 거고요. 4y도 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6도 항이 될 거다라는 거죠. 즉, 덧셈과 뺄셈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들, 3x, 4y, 6,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를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식을 가지고 와볼 거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69쪽에 확인하기 3번의 식은 좀 아직까지는 하기는 좀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7번의 1번의 식을 하나 가지고 볼게요. 좀 간단한 식입니다. 자, x 빼기 2y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은, 이 식에서 항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x랑 2y, 마이너스 2y라고 해도 되고 2y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덧셈과 뺄셈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항이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덧셈과 뺄셈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 즉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항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상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상수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항상 숫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숫자인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숫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항상 숫자인 것은 뭐가 있나요? 3x, 문자 x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4y, 문자 y가 있는 거죠. 항상 숫자만 있어야 된다고요. 6. 즉, 항들 중에서 항상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상수항. 6이 되는 거죠. 6밖에 없죠, 지금.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개수라는 말,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개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수라는 말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항에서 3x라고 있는 항에서 문자가 x,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얼마? 3. 그러면 이 3은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주냐면 x의 개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x의 개수,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얼마? 3이요. 그러면 4y라고 있는 요 항에서는 y의 개수가 있는 거죠. y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얼마? 4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식에서 상수항은 있나요, 없나요? 항상 숫자로만 있는 항이 없죠. x, y가 곱해져 있는 항들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식에서 상수항은 없다. 그러면 이 식에서 개수는요? x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문자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없다? x 앞에 숫자가 없는데요. 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항상 얼마? 곱하기에서 의미 없는 숫자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x의 개수는 1. 그러면 y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y 앞에 숫자 얼마? 2라고 얘기하면 또 틀립니다. 왜? 2가 아니라 어떤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즉 y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부호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부호를 보지 않았느냐? 둘 다 부호가 뭐기 때문에? 플러스기 때문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부호까지 붙여서 개수를 얘기해야 된다. 알겠죠? 즉 y의 개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 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차수, 개수, 차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수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유사한 말로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수가 뭐였습니까? 똑같은 숫자가 여러 번 곱해졌을 때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적는 작은 숫자였었잖아요. 즉 예를 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라고 하면 얘는 2의 세제곱이라고 적고 이 숫자를 뭐라고 불렀었나요? 지수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지수와 관련된 게 차수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차수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떨 때 쓰여지느냐 하면 식에서 물어볼 때 차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지수는 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할 때 지수라는 말을 쓰고요. 즉 식에서 물어볼 때는 차수라는 말로 바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식에서 x는 x의 차수, 즉 문자마다 차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수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x는 몇 차인가요? x의 지수를 보면 됩니다. 얼마에 없으니까 0이라면 안 되죠. 얼마? 1인 거죠. 1. 즉 이 식은 x에 관해서 1차인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 y를 기준으로 하면요. y의 지수가 얼마인가요? 얘도 1이죠. 그러면 얘는 이 식은 y에 관한 1차 식이 되는 겁니다. 차수가 1인 식. 영상이 고가지고 지금 10분이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끊기긴 하는데 뭐 제일 밑에 나오긴 하는데 뭐 1차 식. 차수가 1인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 같은 경우는 다 차수가 1인 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뒤에 1차식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차수라는 게 의미가 뭐다? 문자의 지수가 1인식을 얘기한다. 문자의 지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식에 들어가면 지수가 아니라 차수라고 불려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항 어디서 배웠나요? 처음에서 배웠었죠. 항. 그러면 다의 의미는 뭘까요? 다는 호딴자 솔로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다는요, 여러 개,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인 것. 그게 많다. 그러면 단항식은 뭐냐? 항이 하나뿐인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식을 얘기한다고요.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2개보다만 많으면 됩니다. 2개 이상만 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단항식인가요? 다항식인가요? 다항식이죠. 왜? 항이 몇 개 있나요? 3개 있는 거죠. 이 식은 다항식이라고. 그럼 이 식은요? 이 식도 항이 2개 있잖아요. 다항식인 거죠. 그러면 단항식은 어떤 것들이 단항식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단항식입니다. EX 아니면 뭐 상수항만 있는 7 뭐 이런 것들은 다 단항식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항이 하나뿐인 식, 단항식. 이런 식으로 항이 2개 이상,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런 식들은 다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1차식인데요. 1차식은 뭐라 그랬죠? 제가 문자의 지수가 1인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로만 하니까 복잡하다. 예를 들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일단 문제 1번 봅시다. 문제 1번에서 항상수항, 각 문자의 개수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즉 항을 한번 다 찾아보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상수항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개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일단 들은 것만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그러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항은 뭐라 그랬죠?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나누어지는 것들이 다 항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덧셈 뺄셈 요거 하나 있고 여기는 덧셈 뺄셈 뭐 요런 것들 2개 있고 여기는 덧셈 뺄셈 이렇게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로 구별되어지는 각각이 다 항이다. 그러면 얘는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4x와 뭐가 2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